반갑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1.6% 가까이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더 많이 올랐죠. 일단은 올라가는 상승폭 자체가요, 심상치 않고 굉장히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센 거 일단 좋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시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계속해서 강하게만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반등이지만 신중하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는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상승이 지속되는 관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나면서 직전 고점을 넘을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시점에서 약간 횡보를 통한 숨고르기가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미국 쪽 나와 있는 재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너무 오르면 또다시 부담감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하고 연기금은 순매수를 지속합니다. 연기금은 물량을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매도가 아니라 순매수로 마무리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경기적인 어떤 불안감, 그런 쪽에서 조금 많이 해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시장을 상승 쪽으로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1.58%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래 꼬리는 강하고요. 윗 꼬리는 살짝 나와 있긴 한데 아직까지 괜찮죠. 지금 RSI 지표를 보게 되시면 60에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포인트는 일단 상승 기조를 조금 더 유지해 나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추가 상승을 더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직전 고점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2400포인트를 회복하고 나서부터도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일단 여기 갭 상승 나가는 부분들, 오늘 갭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이 갭 상승 나간 부분은 우리가 높게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점 지지라인 때는 일단 2350포인트에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오늘 저가 시가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 형성된 오늘의 저가 부분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23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 갭을 계속 유지해 준다라면 흐름은 매우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저항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분이 되게 나쁠 거예요. 그러면은 요 구간, 이 섹터 안에서, 즉 2450에서 2350, 요 100포인트 범위 안에서 주가는 횡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위치는 뭐예요? 저점권, 이 박스 하단권에서 나타나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추가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승 기조를 타고 있는 부분에서 찬물을 끼얹은 듯한 느낌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약간 주의는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시장이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부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종목별로 들어가서 본다라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점권에서 올라가고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시장과 관계없이 그냥 무시하셔도 좋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고점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2.5%대로 마무리가 됐는데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82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갭 상승이 나타났고요. 거기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죠. 위쪽 저항대와 아래쪽 지지선대, 이 박스권 흐름. 그러면 860포인트, 65포인트 정도 수준과 82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의 이런 박스권 흐름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한 차례 정도 더 상승하거나 두 차례 정도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승은 역시 제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건강한 상승이 나오려면요, 반등 이후에 직전 고점대 저항이 들어오면 한번 들어왔다 나가는 거, 이게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눌림목 형태의 패턴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요, 이제는 매수보다는 홀딩 전략, 관망 전략을 좀 보셔야 되겠죠.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매수를 강하게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단 좀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올라가고 난 이후에 들어와서 다시 지지받고 나가는 패턴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럴 땐 매수를 확장하셔도 또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너무 올라왔다 싶으면 일단은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에 대한 관점들은 뭐 오늘 아침까지 저점이 형성되는 오늘 아침까지는 매수가 괜찮았지만 오후 들어서면서 강해지고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따라가면서 매수하시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수급 보도록 합니다. 현재 개인들 같은 경우는 650억 순매도가 나타났죠.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면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장 막판에 쭉 들어오게 되면서 매도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을 통한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금융투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해왔었기 때문에 흐름이 바뀌었다거나 대처가 바뀌었다거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만 본다라면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일단은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유지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버티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순매도에서 순매수 또 다시 순매도 갔다가 순매수 이런 식으로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합니다만은 연기금이 일단은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큰 위안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금이 매도를 하게 되면요 일단 무조건 대형주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흔들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기금이 매도하지 않는 시점 뭐 비중을 더 확대하지도 않겠지만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유지를 일단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연기금의 어떤 물량 부담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자유스럽게 생각해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외국인들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좋은 모습이었고요. 중반 들어가면서 약간 주춤했었습니다. 살짝 꺾이는 듯한 느낌도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강하게 매수가 들어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주, 경기 민감주, 또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한 기대치를 우리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라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추가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다고요? 제한적일 것이다. 상승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무턱대고 따라가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 네, 현대차. 오늘, 현대차, 기아차 많이 올랐죠. 네,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잘 올라간 모습으로 마무리가 돼서 괜찮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게 올랐다기 보다도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올라서 갭상승 정도만 만들고 방향을 틀어주는 거, 이런 정도의 패턴들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은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선물 인버스 같이 샀다는 얘기예요. 곧버스인데, 요 부분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약간의 해지성 물량으로 보셔야 되겠죠.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같이 사게 되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지성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라면은요, 이 두 가지를 사놓고 나서 장이 올라가게 되면 레버리지를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장이 변동성을 통해서 내려올 때 인버스를 청산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향성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해지성으로 들어가셔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삼성전자나 만도 같은 종목들을 오늘 매도했다라는 거겠죠. 만도, 이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이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했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가는 줄 알았죠. 19%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서 이제 9%대 마감을 했는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데 연속적인 상승을 이어가려면 살짝씩은 더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듭니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3만원 근접하는 자리 또는 그 아래쪽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쨌건 흐름은 잘 타고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외국인들 거 볼게요.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좀 많이 샀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면서 이제 이 횡보에 대한 포지션들을 어느 정도 끝내간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현대차는 매도를 쳤어요. 외국인들이요. 그래서 약간은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타이밍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LG화학 보죠. LG화학도 일단은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많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가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거나 부담을 느끼시거나
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약간은 출렁거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해서 막 올라간다기보다는 더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만 하더라도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내내 SK텔레콤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유입시킨 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면서는 이제 네이버와 LG화학 쪽으로 이제 포지션이 좀 바뀌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개인들은 LG화학을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매도를 했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매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온 타이밍에서 매도를 좀 치고 있기 때문에 단기성 물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을 저렇게 짧게 볼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둘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어떤 리스킹한 부분들을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을 일단 가져간 이후에는요, 종목들을 뭘 샀느냐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매도 쪽에서 매수 쪽으로 손바뀜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만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넥신 이런 종목들, 즉 우상향의 어떤 상승이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무언가 사연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개인들이 투자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판단이 듭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의 매도가 조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들이 하방 쪽에 베팅을 좀 걸고 있다라면 대형주 쪽에서 먼저 반응이 좀 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들의 물량을 보게 되면 655억 순 매도인데 이게 대형주 쪽에서는 별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중소형주 위주의 포지션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은 매도를 일단 쳐놓은 상태라서 여기도 집계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 집행자금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주 한번 밀어버리면 끝까지 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이런 매수 기회는 우리 증시에게 정말 단비와도 같은 정말 멋진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시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투매 국면이 나타났을 때 매수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 이제부터는 매수보다는 관망세, 홀딩 전략으로 유지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일단 진행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포지션들은 일단 종목별 위주로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러나야 될 포지션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주식 투자에서의 뭔가 노하우라든지 뭔가 자신감 이런 것들 다시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감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장 걱정 따로 안 하셔도 되겠죠?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녁 8시에 또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